네, 오늘 함께 하실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 하루 증시 이슈는 물론이고요. 또 시장에 맞는 교육, 또 뿐만 아니라 내일 당장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 상담, 여기에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되는 수익률 대회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유망 종목, 히든 종목도 알차게 담아왔습니다. 저희 주식 플러스 시간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시 한번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플러스에서는요.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종목 상담부터 오늘 하루 증시를 이끌었던 이슈 체크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어서는 교육과 또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유망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노란톡방 입장까지 하셔서 더 큰 수익률까지 함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네. 먼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여러분들께서 잘 집중하고 계셨다가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생방송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을 담아서 적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고민 시원하게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스캔만 해주시면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타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사연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방송 중에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우선은 저희 이 멘토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 노란톡방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선은 김정철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먼저 파라다이스,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종목 17.01% 상승이고요. SPG 16.13%, 그리고 알체라로 43.6% 상승입니다. 네. 여기에 YG 엔터테인먼트 17.71% 상승이고요. 위세아이텍 40.94%, 강한 슈팅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그때그때 시세에 맞게 테마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을 선침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오픈톡방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찍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 김정철 멘토님 만나 뵈야겠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또 화면으로 만나뵙게 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밝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주시장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기분은 좋으실 수 있는데, 오늘 좀 하락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하락이 좀 깊어지는 거 아닌가, 이거 과연 이 하락이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될 것인가, 그렇고 나의 계좌는 수익으로 계속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최근에 종목들의 흐름을 계속 잡아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제가 어떤 부분을 작년에 얘기했냐면,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로봇 관련주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로봇 관련주가 강조한 뒤로 제가 좀 너무 빨리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뒤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저는 그 수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먼저 매도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근데 그 두 번째로 제가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주를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 루트오닉이나 관련주들 많이 얘기 드렸는데, 결국 이 관련주들이 지금 바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뷰노나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루닉 같은 종목도 또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투브시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드리고 TV 방송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인 루트오닉도 오늘 5%가 급등했어요. 또. 와. 그래서 오늘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 의료기 관련주들이 지금 달리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의료기 관련주 중에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도 역시 파마 네. 리서치가 제가 작년 12월 28일 날 네. 제가 매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뚫고 더 올라갔어요. 지금 77,200원까지 올라가고 오늘 와. 최근 한 5일 동안 한 10% 넘게 올라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의료기 관련주를 그때 좀 봤다라는 거, 미리 네. 좀 선점했다라는 거. 그리고 새해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들었던 종목이 바로 챗GPT AI 관련주도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그 AI 관련주들 제가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께 잘 수익을 거뒀다라는 부분 좀 얘기 좀 드립니다. 네. 네. 너무 위쪽만 네. 보고 있어가지고 제 얼굴밖에 안 보여가지고 제 넥타이가 좀 괜찮거든요. 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가 항상 미리 테마를 먼저 잡아서 테마 업종을 먼저 잡아서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꼭 한번 꼭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얼짱 각도로 조금 조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유난히 갑자기 또. 괜찮아요? 네, 화면빨이 너무 잘 받으시네요. 네, 너무 훈훈하고요. 네, 젠틀해 반갑습니다. 보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뒤에 배경 멋있죠? 네, 멋있어요. 네, 뒤에 배경. 네, 저 지금. 샷대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꼭 지금 저는 김정철 멘토님의 뒤에 있는 의자에 꼭 앉아있는 느낌이네요. 그런가요? 네. 이거는 제가 가끔 잘 때 너무 피곤해서 네. 일을 하다 갑자기 너무 피곤해서 잘 때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자려고 갖다 놓은 의자입니다. 네. 네. 마치 제 배경에 찰떡인 것처럼 아주 편안합니다. 좋네요. 네, 사실은. 저도 지금 좀 편안하게 있습니다. 네, 사실은 멘토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여러분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하나 케어해 주시면서 브리핑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1월효가 1월의 상승장이 좋으면 또 한 해가 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간 조금 열심히 달려온 1월장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또 2월장도 열심히 달릴 준비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준비는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더 여러분들 쉽고 빠르게 오래 달릴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겠죠?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시면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김정철 멘토님의 꿀같은 수익률 지금 바로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은 멘토님 통해서 인사와 함께 간략한 수익률 살짝 언급을 드려봤거든요. 네. 사실 챗 GPT도 그렇고요. 또 뿐만 아니라 AI 관련주, 또 우리 멘토님 리오프닝 관련주도 굉장히 잘 맞아요. 잡으세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 멘토님께서 시청자분들께 꼭 리뷰를 해야겠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 리뷰 하나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뷰할 게 너무 많아서. 네. 사실, 제가 처음부터 강한 걸 리뷰할 거냐 아니면은 약한 걸 리뷰할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초반에 너무 강하면 첫 끝발이 강한 끝발이다. 뭐 이런 얘기 뭐 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실수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첫 끝발이 너무 좋으면 안 되니까 제가 뒤에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률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보시면은,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수익률 중에 자, 화면을 보시면은, 파라다이스를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저도 좀 지겨워요. 저도 좀 지겨운데, 제가 봤을 때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처음으로 중국장이 다시 열렸잖아요. 네. 다시 열렸는데 이 중국장이 다시 열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중국장이 다시 열려서 중국장이 막 뻗어나가면 좋은데 중국장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위안화가 좀 약세를 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원화가 같이 약세가 됐고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중국 사람들이 일단 많이 와야 되는데 중국이 일본을 비자 발급 제한했다가 풀었어요. 비자 발급 제한, 일본의 비자 발급 제한을 풀었는데, 결국은, 중국 혼자 중국장차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비자 발급 제한을 일단 풀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중국이 일본은 풀었는데 이상하게 한국은 언급이 없어요. 예, 좀 이상하죠? 예, 한국은 계속 제안을 하고 있어요. 예, 중국이 만만한 게 한국인 거예요. 예, 한국이 만만한가? 이럴 때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본때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든 파라다이스로 데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혹시 중국에 사시는 중국인들 알고 계신다면 전부 다 한 명씩 손잡고 파라다이스 시티 가서 카지노로 데리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로 데리고 가주시면 네. 최근에 드라마 카지노라는 드라마도 있죠. 맞아요. 그 어디죠? 거기서 나오는 거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는 네. 카지노라는 드라마도 있는데 그 드라마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지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빠뜨리면 파라다이스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특히 또 중요한 건 파라다이스가 이제 3월에 제가 장난으로 얘기하는 건지 여기까지 하고요. 3월에 중국 전인대가 있습니다. 중국 전인대 전에 중국이 아마 요거를 최종적으로 다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풀 거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일단 3월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사실 쭉 있는데 저는 여러분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에브리봇 네.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TV방송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인데 사실 이 로봇 관련주가 잘 안 가요. 왜 잘 안 가냐? 수익 중입니다. 지금 무려 11% 수익 중인데 네. 수익 중인데 그럼 수익 중이면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잘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다른 로봇 관련주 중에서 너무 안 간다. 네, 근데 조만간 키 맞추기 할 거다라고 저는 좀 보여주고 있어서 키 맞추기 할 때 에브리봇이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로봇 관련주에 관심이 좀 많을 텐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접근하기엔 너무 좀 힘들죠. 너무 고점이에요. 너무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추격하기 쉽지 않으니까 추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종목도 이런 종목으로 하게 된다면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 맞아요. 우리 김정철 멘토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미 11% 가까이 올라왔지만 더 갈 수 있는 탄력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에브리봇이고요. 네. 또 또 있나요? 있습니다. 이제 또 있나요? 이제 완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노스톱으로 잘하면 달려야 되는데 네. 자, 보시면은 알체라입니다. 자, 알체라 너무 좋았죠. 일단 뭐 자랑도 하지만 반성도 합니다. 반성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은 자 알체라가 사실 제가 1월 16일 날 여러분들한테 TV 방송에서 예시해드리고 히든 종목으로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이 종목을 바로 제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공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알체라를 차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체라가 제가 이제 1월 16일 날 매수를 하고요. 바로 급등했어요 그날. 바로 급등했고 추가 상승했는데 그 다음날 추가 상승할 때 제가 수익 실현을 해버렸습니다. 수익 실현 해버렸는데 이 수익 실현을 해버리니까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수익 실현이 안타까운 점은 결국 이 수익 실현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빨랐다. 이 뒤로 엄청나게 올라버렸다. 맞아요. 네, 엄청나게 올라버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이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너무 빨리 수익 실현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익 실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종목을 또 이 AI 관련주 추가적으로 종목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추가적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수익 실현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바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그 종목이죠. 미세하이텍입니다. 네. 네, 이 미세하이텍이 사실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이 미세하이텍도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종목이라고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AI 관련주로 제가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네.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얘기 드리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미세하이텍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알체라를 매도를 했을 때였고 알체라 매도를 한 다음에 알체라가 그 다음에
그다음 AI 관련주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한 그런 시장이었죠. 예, 불안한 시장이었는데 그 AI가 다시 이제 또 포함이 돼서 제가 종목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이시아이텍을 얘기 드렸고 네. 이시아이텍이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약 40% 수익률을 들어있습니다. 17,900원 수익 실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알테라도 마찬가지고 알테라도 수익 실현했거든요. 수익 실현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갔죠.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러네요. 더 올라갔어요. 네, 좀 죄송한데. 네. 그리고 이시아이텍도 수익 실현했는데 제가 17,900원에 수익 실현했어요. 40.94%. 여러분한테 런체미시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한테 이 종목 소개해드리고 40.94%가 수익이 났는데 그 뒤로 지금 다시 제가 매도한 가격을 지금 거의 다 올라왔어요. 지금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거 안타까운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AI 관련주 그래서 오늘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한 종목이 있어요. 이 AI 관련주 다음에 AI 관련주가 로봇 그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 관련주들이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 이 다음은 또 뭐냐? 앱 부하반 그런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 그 종목 또한 못해서 한 40% 가지 않을까요? 둘 다 40% 갔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정도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들이 이제 로봇 관련주, 뭐 AI 관련주, 다음은 뭐가 될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지는 시점인데요. 어떤 종목으로 또 우리 멘토님께서 많은 수익률을 안겨주실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정말 많은 수익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률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만 해주시면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타고 입장하셔서 우리 김정철 멘토님의 알짜배기 히든 종목까지 오늘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김정철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종목 전부 다 멘토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잡아주셨지만 우선은 파라다이스로 17.01% 수익이고요. SPG 16.13%, 알체라 43.6%, YG 엔터테인먼트 17.71%, 위세하이텍으로 40.94%, 뿐만 아니라 에브리보스로 이미 11% 가까운 수익률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아직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노란톡방에서 전략 다시 한번 잡아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빠르게 찍고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다음 주 바로 우리 내일 시장부터 공략해 볼 수 있는 이슈 업종과 종목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꼭 하고 짚어 넘어가는 게 있죠. 맞아요. 자, 이슈 속의 종목 이슈. 자, 멘토님 어떤 이슈를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을 관통한 딱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네, 바로 포스코 케미칼. 네. 이 삼성 SDI 양극재 40조 원을 수주했다. 그럼 이 수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자세히 좀 오늘 이걸 파헤쳤어요. 파헤쳤으니까 반드시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먼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양극재를 하는 회사죠. 여러분 양극재가 뭔지는 제가 뒤에 좀 플러스 레슨 시간에 제가 해놨으니까 그거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삼성 SDI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당연히 양극재 소재를 납품받아야 돼요. 어디선가에. 그럼 이 삼성 SDI는 기존에 에코프로비엠한테 많이 받았어요.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를 많이 납품을 했는데 그럼 삼성 SDI가 납품처를 좀 다변화시킨 거죠, 한마디로. 네. 포스코 케미칼한테도 받고 에코프로 BM한테도 받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조인데 40조를 한 방 원타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10년 동안 해서 나갔는데 10년 동안 한다 그래도 평균 4조니까 꽤 많죠, 규모는. 자,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납품한다는 뜻은 바로 무슨 얘기냐? NCMA를 납품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네. 양극재에는 NCA, NCM, NCA, NCMA, NCM 811, NCM 111 뭐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양극재의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극재 종류 중에 어떤 걸 쓸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극재 종류 중에 어떤 걸 쓸 거냐.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그동안 만들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NCM 계열의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만들었어요. 양극재를. 근데 삼성 SDI가 필요한 건 뭐냐면 ACA 나 NCMA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납품한다는 뜻은 바로 요 기술력이 포스코 케미칼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포스코 케미칼이 이 기술력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하이니켈 양극재 수주전 할 때 탈락했었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왜냐하면 양극재 사업을 늦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포스코 케미칼은 원래 음극재 사업을 했었고 음극재는 전 세계 1, 2위 달립니다. 중국의 창신신소재랑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데 양극재까지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발을 넓혀놨는데 이 양극재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하이니켈 쪽으로는 빨리빨리 못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하이니켈 쪽으로 조금 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이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 입장에서는 왜 굳이 포스코 케미칼을 추가로 했냐? 에코프로 BM으로도 충분히 있는데 일단 삼성 SDI 입장에서 일단 자원 수급이 좋은 포스코 케미칼을 선택한 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이게 왜냐면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 포스코 계열사 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계열사가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 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자원개발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원 수급이 사실 니켈도 마찬가지고 코발트, 망간, 양극재를 이제 구성하는 이 소재들의 이 금속들이 다 지금 부족해요. 자원개발한 자원을 이걸 다 자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원 수급이 원활한 포스코 케미칼은 그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원 개발을 해서 그쪽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하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은 망간하고 코발트가 특히 가격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망간, 코발트 광산 하나 다치면 그냥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급을 좀 다변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주로 2차전지를 어디서 주로 납품을 하느냐 하면은 2차전지 배터리를 어디다가 많이 갖다 주냐면 일단 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중소형 배터리.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면 배터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인데 네. 중소형 2차전지인 거죠. 그리고 BMW와 스텔란티스에다 현재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텔란티스라는 자동차 회사도 있나요? 있죠, 여러분. 자, 스텔란티스는 유럽에 14개의 자동차 회사가 연합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네, 왜냐면 지금 혼자서는 못 이긴다. 다 합치자.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만든 게 스텔란티스인데 스텔란티스의 브랜드 중에는 어떤 자동차 회사가 있냐면 이탈리아 피아트부터 해서 시트로엔, 크라이슬러, 오펠부터 해가지고 지프 막 별별 회사들이 다 마세라티까지 다 이 스텔란티스라는 회사 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란티스가 상당히 좀 전체적인 규모는 상당히 크거든요. 이 회사도 다 합치면 규모는 상당히 커요. 그래서 스텔란티스에 납품을 한다, 전기차에 납품을 한다. 삼성 SDI가요. 그럼 포스코 케미칼이 만든 양극재가 삼성 SDI 배터리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즘 삼성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BMW랑 아주 치밀합니다. 아주 치밀한데 그래서 삼성이 지금 BMW 전기차에 대해서 현재 독점적으로 거의 납품을 하고 있어요. 배터리 관련해서는. 그래서 삼성 SDI가 BMW 전기차의 배터리를 중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이게 BMW의 새로운 전기차인 i7입니다. i7인데 네. 멋있죠. 네, 사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이 i7이 최근에 삼성이 얼마나 진심이냐면 삼성 전 임원들, 전 계열사, 전 임원들 차가 원래 현대차, 기아의 자동차였어요. 보통 뭐 K9 아니면은 뭐 G90 이런 걸 임원분들이 타고 계셨는데 이번에 싹 다 i7으로 바꿔버렸어요. 싹 다 i7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진심인지 BMW와 삼성이 얼마나 진심인지 삼성 SDI가 얼마나 BMW에 대한 진심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BMW와 스텔란티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 포스코 케미칼을 삼성 SDI에 주면은 삼성 SDI가 여기로 딱 납품을 한다. 그러면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되고, 포스코 케미칼은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는데, 문제는 포스코 케미칼이 이런 자원 개발 쪽에 계열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네. 봤을 때 요거를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로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삼성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 먼저 볼게요. 포스코 케미칼인데,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사실은 역사상 최고점 근처까지 오늘 찍고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음봉으로 밀렸고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거는 셀온 뉴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셀온.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서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이거를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아서 셀온이 됐다, 이렇게 해서 셀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셀온 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 이제 바로 급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갭을 좀 메우는 시점이 한 21만 원대부터는 우리는 또 다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을 여기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을 수주했다고 해서 포스코 케미칼만큼 봐야 되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원 수급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회사가 네. 포스코 그룹의 모든 자원들을 다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앞으로도 자원 개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금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포스코가 인터내셔널이 지금 올해 실적이 사실상 8천억 정도 나와요. 8천억 정도. 네. 영업이익 8천억, 순이익이 못해도 이미 4천억, 5천억, 6천억, 7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순이익 7천억이면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직 4조 1천억밖에 시가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포스코 케미칼만 보시는 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확장해서 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뭘 또 봐야 되느냐, 네. 포스코 홀딩스 자체도 보셔야 돼요. 포스코가 옛날에는 철강만 파는 회사에서 이제는 철강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네. 뭡니까? 2차전지 양극재라고 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옛날에 포스코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안착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전고점 돌파해서 안착하게 되면 다음 고점인 35만 원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스코홀딩스도 올해 반드시 중점에서 유념적으로 보셔야 될 종목이고, 이런 종목은 중장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 포스코 지금 삼성 SDI의 정말 최대 규모의 40조 원 가까이 되는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힘입어서 앞으로 또 우리 다가오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탑티어가 될 수 있는 위치 선점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테마가 강하게 올라왔을 때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하는 종목들, 저희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함께 분석 가능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현정 아나운서와 살펴보시죠. 네, 멘토님께서 이 포스코 케미칼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까지 같이 좀 눈여겨봐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또 전략 함께 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방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거든요. 지금 약 2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 상담까지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노란톡방 QR코드 스캔만 해주시면요.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타고 입장하셔서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바로 상담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속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 40%를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테마가 오늘 강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관련 지주회사 포스코 홀딩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두 번째 이슈는
자, AI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반도체군요. 두 번째 반도체입니다. 미리 세 번째 이슈를 제가 예고를 했어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리뷰를 한번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또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지금. 더 떨어졌는데, 일단, 잠시만요. 네. 네, 일단,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원래 잠정 실적을 1월 초에 발표를 했어. 삼성전자가 먼저 잠정 실적. 그러니까, sum about 해가지고 나온 숫자를 먼저 좀 발표를 하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잠정 실적이고, 잠정 실적에서 추가로 이제 확정적인 실적을 오늘 발표한 겁니다. 오늘 발표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각 사업부별로 실적이 다 자세히 나오거든요. 근데 자세히 나오는데 사실 이번에 실적은 대부분이 다 예상이 됐는데, 반도체 사업부 실적만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이 좋지 않았죠. 네, 좋지 않았는데, 일단 좋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삼성전자가 좋지 않은 실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반도체 사업부가 저는 선전했다고 봐집니다. 반드시 봐지는데,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감산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발표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발표가 상당히 중요했고, 이 발표가 상당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감산을 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이 디램 가격이 추가로 더 하락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됐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디램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점유율 40%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 세계 1위입니다. 디램, 메모리 반도체 디램에서는요. 전 세계 1위인데, 전 세계 1위의 이 디램 쪽의 1위인 회사가 계속 감산하지 않고 계속 생산을 해대면, 결국 다른 데가 감산한다 하더라도 이 감산 효과는 상당히 좀 미미할 것이다. 그게 이제 이미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는 감산을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감산을 왜 선언했어요? 적자니까.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인데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반도체는 여러분 공장을 한번 스타트 버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멈추는데 몇백억이 들어요. 멈췄다가 다시 돌리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몇백이 또 듭니다. 몇 천억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멈출 수가 없어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근데 24시간 한 명씩 계속 돌아가는데 여기서 멈추려면은 어떻게 멈춰야 되느냐? 뭐 라인을 하나씩 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 못 멈추는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그동안 안 멈추고 계속 공장을 돌리다가 이게 계속 재고 소진이 안 되고 계속 재고만 쌓이니까 적자가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라인을 줄이는 거예요. 라인을 줄여서 감산을 했는데, 그러면 전 세계 2위가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디램,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인데 2위와 3위가 감산을 했는데 1위인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합쳐도 삼성전자 점유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하지 않는다면 디램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무슨 생각이냐? 나 감산 안 해. 우리는 아직 적자 아니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너네는 적자지만, 왜냐? 디램 반도체는 철저한 규모 경제 산업이에요. 가장 많은 설비가 투자돼 있고 설비 투자와 생산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질수록 원가가 쌉니다. 근데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보다 점유율이 작기 때문에 좀 더 대량 생산이 안 되겠죠. 조금 더 생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당연히 원가가 높아요. 그래서 이 원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자인 거고요. 삼성전자는 적자가 아직 될랑 말랑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 굳이 감산 안 한다. 우리 계속 생산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너네 감산하면 우리는 그 점유율 우리가 다 뺏어가지고 다 가져갈 거야. 점유율을 계속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죠. 치킨 게임을 통해서. 누가 먼저 준다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약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위적으로 감산하진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막 엄청나게 감산을 막 억지로 하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연적 감산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자연적 감산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동적으로 설비 재배치하면서 막 이러면서 좀 다듬만한 거 좀 닫고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감산을 하지 않는다는 삼성전자의 이 소식은 전체적으로 이 디램 가격을 추가적으로 더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램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요거 발표하고 더 떨어졌어요. 네, 더 떨어졌거든요. 더 밀렸어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수 더 밀렸고. 근데
요거 삼성전자라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소재는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장을 들이면 화학 소재는 계속 감강이나 뭐 증착이나 이럴 때 들어가는 이 화학 소재들, 공장에 들어가는 이 화학 소재들은 계속 쓰이겠죠. 계속 쓰이면은 당연히 화학 소재주 관련주들은 전부 다 호재다. 그 화학 소재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솔브레인이 있습니다. 솔브레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리지 않고 계속 꾸준히 우상향 상승하고 있고 120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다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상향 돌파한 다음에 골드크로스로 안착해 있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뭘 봐야 된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소재주 봐야 된다. 소재주 솔브레인밖에 없으니까 더 네.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머지 노란통미스 오프데스만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과 함께 소재주 조금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다른 종목도 그렇고요. 이 솔브레인에 대한 전략도요. 가장 정확한 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고 정확한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 노랗게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김정철 멘토님과 반도체 이슈 속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놓치지 말아야 하는 반도체 소재주 함께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빠르게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업종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또 살짝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AI 안 다루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께 또 여쭤볼게요. 네, AI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AI의 뭐 선구자적인 우리 MBA TV 선구자적으로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오늘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꺼지지 않는 불꽃 AI 다시 보자 AI 꺼지지 않는다. 예, 좀 다시 보자. 자, 로봇 AI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뭐 클라우드 관련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처음에는 로봇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AI 올라갔고 거기에 추가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올라갔고 파비 통신 올라가고 그 다음 저게도 위성통신 올라가고 다 엮여갖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은 도대체 뭐냐. 제가 항상 이슈를 미리 선점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를 미리 선점해서 로봇도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 9월, 10월에 갖고 나왔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의료기 관련주 작년 11월에 들고 나왔습니다. 항상 한 달이 빨라요, 제가. 한두 달이. 좀 안타깝긴 한데, 바로 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바로 다음날 그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좀 안 되는데, 제가 그럼 여기 안 있겠죠, 여러분. 자, 일단 로봇 관련주 작년 4분기부터 상승했고요. 오픈AI라는 이 회사에서 자연어 처리 로봇 챗봇을 작년 12월에 오픈했습니다. 여기서 대박이 난 거죠. 자, 연말부터 메타버스 NFT 관련주가 시동을 걸었고, 2023년 1월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관련주까지 동반 상승을 거뒀습니다. 클라우드 관련주, 모아 데이터 앞에까지 데이터 솔루션 다 급등했죠. 자, 최근 5G 통신 장비 및 6G,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노코, 세트리가이 다 전부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뭐냐? 바로 자율주행이다. 그럼 자율주행이 왜 자율주행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로봇이 움직여요. 로봇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로봇 청소기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냥 걔가 아무렇게나 돌아다닙니까? AI로 인공지능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당연히 AI가 인공지능이 필요하죠. AI 인공지능이 필요해서 여러분 로봇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CES 2023에서 여러분 주요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모빌리티, 그 다음 오토모티브. 모빌리티, 오토모티브, 심지어 기조연설 누가 했어요? 농기계 CEO가 기조연설했어요. 농기계 회사가 왜 가전박람회에 왜 기조연설 합니까? 자율주행이 있으니까 농기계 자율주행.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을 막 해요. 데이터 통신 AI가 데이터 통신 막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통신이 필요하고 통신이 필요하면 통신에 대한 데이터 막 그런 게 쌓여서 데이터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여기에 통신 다음에 그 통신을 하려면은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게 통신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자율주행까지 하려면 통신이 먼저 돼야 되고 데이터 센터가 돼야 되고 다 돼야 되는 건데 네. 다 올라왔죠. 그럼 자율주행만 아직 안 갔다 그러면 남은 건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율주행이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이슈 속에서 또 어떤 종목을 잡아가야 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멘토님. 그럼 자율주행에서도 이 종목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그게 오늘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그게 종목. 오늘, 자, 네. 이렇게 히든 종목의 예고편이 찍혔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이렇게 은근슬쩍 한 번씩 흘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 끝까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히든
히든 종목에 대해서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아래에 있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여러분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선취매할 수 있는 기회, 히든 종목에 대한 특급 힌트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저희 방송 중에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요.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빠르게 QR코드 찍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히든 종목 공개하기 전에 또 멘토님께서 준비해 주신 레슨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아까 또 살짝 언급을 주셨지만 저 같은 주린이들은 2차 전지가 정확하게 뭔지 또 양극재가 뭔지 사실은 조금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멘토님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풀어주시면 제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시간이 없네요.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거 되게 네. 중요한 내용인데 빨리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자료로 드릴게요. 자료로 드릴 테니까 오, 네. 꼭 노란톡에서 꼭 들어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자료 받아보시면 돼요. 자, 2차 전지가 뜻이 뭡니까? 1차 전지가 있겠죠, 뭔가.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겠죠. 1차 전지가 뭡니까? 충전 안 하고 바로 썼다 버리는 배터리가 바로 1차 전지. 그 다음 충전해서 쓰는 게 2차 전지. 자, 구분됐죠? 자, 두 번째. 2차 전지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소재가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양극재가 있고, 임극재가 있고, 전해질이 있고, 분리막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게 뭐다? 바로 양극재. 전체 35에서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극재가. 그 다음 음극재는 약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해질이 15%때 분리막이 나머지. 자, 여기서 이 4대 소재 중에 분리막은 여러분, 조만간 없어질 수 있어요. 중고체 배터리 같은 게 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분리막은 액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양극재, 음극재가 섞이면 터지니까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분리막, 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결국 분리막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분리막 사업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은 무조건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양극재. 네.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수주를 40조라는 거예요. 와. 이 양극재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자, 양극재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배터리를 만들 때 양극재가 제일 비중이 크고 제일 양극재가 중요한데 이 양극재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은 리튬, 망간,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이에요. 와. 그 중에서 니켈은 뭘 담당하느냐? 배터리의 전체 용량, 배터리가 얼마나 길고 오래 쓸 수 있는지. 네. 그다음 망간은 열 안전성과 가격, 망간은 싸거든요. 낮은 가격이 있고요. 코발트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수명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역시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물질 특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양극재는 요 금속이 필요한데 이거 머리 아프시죠? 네. 이게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 봤던 원소기호를 지금 다시 봐야 되잖아요.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리튬, 망간,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원소기호 그냥 올려놔 봤어요. 여러분 머리 아프라고. 네. 자, 그다음 보시면은 그러면 이걸 조합해서 배터리 양극재 소재를 만드는데 이 양극재는 다양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 가장 만들기 쉬운 게 NCM입니다. 니켈 함유량을 조절해서 NCM이 뭐 111, 811 뭐 이런 식으로 니켈을 얼만큼 많이 넣냐에 따라 왜냐면 니켈을 왜 많이 넣어요? 여러분 전체 배터리 전체 용량이 많아진다니까요. 니켈을 많이 넣을수록 그럼 뭘 많이 넣으면 좋아요? 니켈을 최대한 많이 넣고 망간을 좀 덜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망간을 덜 넣으면 배터리가 터져요. 열 안전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망간이 무조건 필요한데 망간을 최대한 줄이고 코발트도 최대한 줄여서 니켈 함유량을 높이는 게 배터리가 가장 좋은 배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니켈 함유량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중에 NCA는 뭐냐? 요즘에 NCA로 많이 가고 있는데 NCA가 뭐냐? 안정성을 포기하는 거야. 망간이 빠졌죠, 그렇죠? 네. 망간이 빠졌죠. 그 대신 알루미늄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알루미늄을 통해서 물질 특성을 변환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니켈을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이 기존에 NCM 하다가 NCA가 되니까 삼성 SDI한테 납품을 한 거겠죠, 그렇죠? 이게 좀 연결되니까 퍼즐이 맞춰지죠. 네,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근데 중국은 LFP 배터리를 주로 많이 해요. LFP 양극재를. LFP 양극재를 많이 하는데 LFP는 리튬, 인산, 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물질을 혼합한 3원계 배터리 대비해서 이 LFP 배터리의 단점이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전체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전체 주는 거에 짧아요. 근데 발열성이 낮아서 사고가 좀 덜 난다. 분리 좀 덜 난다. 대신 또 인산 철이 싸니까 올려도 좀 저렴하다. 근데 이거 중국에서 이거 많이 하는 거고 지금 현재 테슬라가 차가 대부분이 LFP 배터리를 많이 쓰려고 해요. 왜냐? 중국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테슬라 차를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테슬라는 우리나라 안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테슬라 차를 삽니까? 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LFP 배터리가 좋은 배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걸 많이 한다. 한 번 충전해서 오래 많이 가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거든요. 망간을 어떻게 투입하고 알루미늄 어떻게 투입하냐에 따라서 이게 안정성이 바뀔 수가 있고 이게 기술력에서 좀 더 발전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LFP 배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가 보이는 배터리예요. 근데 이런 형태로 현재 지금 양극재 물질이 구성되어 있다. 즉 양극재는 3원계 배터리의 경우는 니켈 비중을 높이면서도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기술력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하이니켈로 많이 갔던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비엠이고 이 에코프로비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점은 뭐냐? 다원 수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에코프로비엠만 가지고는 힘들겠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가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보통 함유량은 리튬이 7에서 8%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를 1대1대1 또는 1대1대1로 투입하면 111, 8대1대1 하면 811 이렇게 NCM 811, NCM 111은 이런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NCA의 경우는 약간 코발트량이 NCM 811, NCM으로 만든 배터리 중에 제일 좋은 게 NCM 811이거든요. NCM 811보다는 코발트를 좀 더 써요. 그래서 코발트 가격이 비싸면 NCA는 원료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NCA가 하면 많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안 남더라도 어떻게든 양으로 승부하겠다라고 삼성 SDI한테 들어간 거고 요 관련돼서 관련주들 그러면 관련주 여기서 투자하기가 뭘 중요합니까? 망간 가격, 니켈 가격, 코발트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노트북시 오픈 시스템에 들어온 거 알려드리고 요거 너무 빠르게 설명했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고요. 자세히 한 번 더 할 거고 요 내용 계속 리뷰할 거고 요거 끝나면 뭐 할 거냐? 배터리도 각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파우치형 배터리가 있는데 각 우와. 배터리의 특성을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아예 배터리 완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와, 배터리 완전 정복.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섹터 그 중에서 중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조금 플러스 레슨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던 만큼 멘토님께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자료집을 다시 한번 제공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김정철 멘토님과 배터리 정복을 위한 플러스 레슨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시간 2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멘토님 저희 시간 관계상 바로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오늘 준비하신 히든 종목 빠르게 힌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율주행 관련주 가지고 나온다고 했죠. 자,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 종목 이름은 제가 노란통신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고요. 네. 자,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고요. 뒷좌석 모니터, 공기청정기, AVMP, 그 다음에 RSE를 주력으로 하는데 이런 게 뭡니까? 자세한 설명은 제가 노란통신 오픈 채팅방에서 해드리고 특수 목적 모빌리티 성장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네. 종목입니다. 자, 미터기는 아시죠? 그다음 배터리 패키징, 2차전지 배터리 패키징도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 사업도 상당히 괜찮다. 자율주행 관련주, 요게 다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터기 역시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고요. 배터리 패키징은 2차전지 사업도 하고 있다. 그다음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진건설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로봇 관련주예요, 여러분. 로봇 관련주고 자율주행 관련주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예요. 근데 전진건설 로봇이 뭡니까? 건설 관련이죠. 그래서 네옴시티항 수주도 가능하다. 사우디 네옴시티를 만약에 건설한다면 거기 투입해서 수주가 되면 이 종목은 바로 수혜를 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율주행도 수혜받고 네옴시티도 수혜받고 배터리 2차전지 패키징 사업도 같이 하고 네. 뭐 그냥 너무 좋겠죠. 네. 네. 이 종목은 노란통신시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차트는 뭐 이래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 종목. 그래서 네, 저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AI가 잘 되려면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잘 건설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가지고 나왔는데 IDC 그다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 2024년에
과천에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AI 기술이 점점 전고체가 확대되면 IBC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종목 바로 노란톡 메신저 오픈제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2종목입니다. 네, QR코드 통해서 우리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상담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저희 주식플러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김정철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